제가 좀 보니까 이 일산이라는 동네가, 제가 나중에 일산 서구라든지 뭐 저기 덕양구 이쪽도 좀 할 텐데, 이 고양시 쪽에서는 그래도 일산 동구 쪽이 좀 뭐랄까 개발이 된 것 같은데, 이 일산, 그러니까 고양시 쪽에서의 신도시 쪽은 여기 3호선하고 경의중앙선 사이 요쪽이 핵심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요쪽에 뭐 킨텍스 전시장도 있고, 뭐 대학병원도 있고, 종합경기장도 있고, 아파트 단지 있고, 정발산 있고, 양쪽에 다 또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 안쪽이 좀 핵심인 것 같고요. 확실히 그 바깥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, 바깥쪽은 이제 뭐 공장, 공단, 뭐 논, 산 다 합쳐져 있고, 또 인프라, 지하철하고도 좀 멀고요. 그 밑에 쪽, 바깥쪽으로 여기 한강 쪽은 여기도 보면은 이게 다 공장이잖아요. 공장하고 논 원래 있던 데겠죠.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산 신도시는 요쪽 그 지하철역 사이 쪽인 것 같고, 근데 뭐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확실히 근데 바깥쪽은 싸고요, 안쪽은 좀 비싼 것 같아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바깥쪽이 좀 불편하지만 싸다 그러면 뭐 괜찮을 것 같긴 하고, 뭐 안쪽이 비싼 이유가 있죠, 사실은. 비싼 이유가. 그래서 근데 뭐 제가 생각할 때는 확실히 분당하고 비교했을 때는 첫 번째 북쪽이 막혀있다. 그리고 동서도 막혀있다. 남쪽으로 서울을 통해서만 이제 다른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그 경기도 남부 도시와는 조금 많이 불리한 위치인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강북 쪽으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은 이쪽이 괜찮을 것 같고, 근데 지하철을 꼭, 근데 사실 이 안쪽이 아니라 뭐 위쪽 아래쪽에도 좀 불편하긴 하겠지만 뭐 주거 가격이 싸다 그러면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안쪽이 뭐 핵심이긴 한데 안쪽은 좀 비싼 것 같고요. 바깥쪽은 뭐 싸도 뭐 불편하긴 하겠지만 그만큼 싸기 때문에 나름 이쪽에 뭐 아파트 좀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, 제일 중요한 거는 전체적으로 아파트들이 아직은 가격대가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, 전체적으로. 그래서 지금 전세 수요는 받쳐주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거래량이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서울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, 아직은 좀 뭐 아파트를 매매를 한다거나 이런 액션에 옮기기에는 조금 아직 이른 시기인 것 같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서울이 아니다 보니까 가격대가 많이 빠졌고 많이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상황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주 좋아.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방정TV입니다. 예, 지금 12시 좀 넘었는데 오늘 토요일인데 잘 쉬셨나요? 예, 오늘 저도 좀 쉬었습니다. 그래서 역시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그냥 토요일날 그냥 멍 때리면서 누워서 뭐 책 보거나 뭐 OTT 서비스 보거나 유튜브 보거나 이게 짱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도 낮에 좀 쉬었고요. 그래서 하루에 뭐 1영상을 올려야 또 구글 AI님 선택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오늘 또 올리겠습니다, 영상 하나를. 근데 요거는 토마토 주스고, 그 요즘에 그 꽈추형 있잖아요. 꽈추형님께서 또 이렇게 토마토 주스 좀 많이 먹으라고 그래갖고 제가 좀 한 박스 사가지고 거의 물처럼 마시고 있습니다. 그래서 건강관리 하고 있고요. 구독자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지금 부동산이 영상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. 제가 주식 쪽도 좀 올리고 있는데 부동산은 요즘에는 거의 한 조회수가 400~500씩 나오는데 주식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0회? 20회? 뭐 그렇게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또 부동산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어딜 갈까 생각하다가 지금 일산 쪽을 제가 안 가봐가지고 일산 쪽을 좀 보려고 하고요. 일산이 제가 뭐 갈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쪽에서 뭐 군생활을 좀 하긴 했는데, 잘 보니까 행정 수도가,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이제 고양시에 일산 서구, 일산 동구 이렇게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성남시에 뭐 분당구, 뭐 화성시에 동탄면 이런 식으로 좀 이쪽도 신도시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거의 분당하고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신도시인데, 아무래도 분당하고 비교했을 때 이제 강남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, 이제 아무래도 북쪽이다 보니까 북쪽이 막혀 있잖아요. 그래서 아무래도 그 분당하고 좀 다른 길을
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, 이 위치 자체는 지금 좀 답답하죠. 위쪽 막혀 있고 오른쪽도 막혀 있고 서쪽도 막혀 있잖아요. 그래서 오직 이제 서울로만 갈 수가 있고, 그러니까 밑으로 가려면 서울 통해서 이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좀 갇혀 있는 동네입니다. 근데 이제 서울 접근성이 그래도 강북 쪽은 있기 때문에 그 수요는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, 아파트를 봤을 때는 한 5억에서 10억 사이 아파트가 주 아파트이고요. 가끔 가다 뭐 2억, 3억짜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동네 자체가 좀 서민 중산층 위주로 좀 아파트 가격대가 구성이 돼 있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아파트를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일산 동구 풍동 숲속마을 701호 보고요. 32평이고 옛날 아파트고, 옛날 아파트네. 그 주변에 뭐 다 있어요. 여기 초등학교도 있고 뭐 중학교, 고등학교 다 있고요. 그리고 실제 현 시가를 보면 이게 32평이 호가가 한 4억 5천 정도 하네요. 4억 5천에서 5억 정도 하고, 실거래가를 보면 쫙 올라왔어요. 21년도 중반까지 쫙 올라가서 한 6억 정도 찍었다가 지금 최근에 거래가가 나온 게 한 3억 8천 정도 지금 나왔습니다. 그래서 거래가 거의 없었고, 지금 뭐 23년도 6월 달에 2건 거래가 나왔는데 이거는 거래가 재개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여기도 거래가 좀 없는 상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, 32평이 3억 8천이면은 그냥 뭐 이게 뭐 비싼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근데 여기는 전세 수요가 있고, 전세 수요가 약 한 2억 8천, 3억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전세가가, 그러면 전세가가 3억이잖아요. 그러면은 매매가 3억 8천이면은 거의 전세가율이 70%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바닥에 붙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, 일단 바닥 전세가 밑으로 또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우선은 이 아파트는 좀 가격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그 위치를 좀 보면은, 위치가 지금 이쪽이잖아요. 지금 지하철 경의중앙선하고는 뭐 이렇게 가깝진 않아요. 이게 보면은 엄청 멉니다 이게. 그래서 역세권 쪽은 아닌 것 같고요. 예, 그래서 뭐 그닥 뭐 앞 지하철역하고 좀 비슷한 거 가깝진 않은 것 같고, 그러다 보니까 뭐 그닥 뭐 이렇게 가격대가 올라가지는 않은 것 같고요. 요쪽은 아파트 단지, 이제 뒤쪽으로 가면은 또 옛날 그냥 그런 지역이 있는 것 같고, 아무래도 지금 이 일산이라는 동네가 3호선하고 경의중앙선 사이가 어떻게 보면 좀 노른자 같아 보여요. 왜냐면은 바깥쪽 3호선 밑에는 거의 논이고 경의중앙선 위쪽은 또 산이기 때문에 이쪽이 어떻게 보면 핵심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아파트의 경우에 지금 현재 매매가가 3억 8천이잖아요. 근데 이제 이분이 지금 2억 7천이 최저가니까 한 3억 2천 정도? 3억 3천 정도에 받으셨다 그러면은 실제 실거래가보다 낮게 받았기 때문에 메리트는 있어 보입니다만, 문제는 지금 더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바닥 근처를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
이 아파트에 대한 어떤 경매 자체가 그렇게 뭐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. 아직 쉬어야 될 동네,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. 다음 일산 동구 풍동 숲속마을 803호. 요거는 24평이고 4.6 유찰, 3.2 유찰, 2.2에서 시작했으니까 이거는 약 한 2억 후반대? 한 2억 7천 정도의 낙찰 받으신 것 같고요. 옛날 아파트 위치 자체는 주변에 여기 초등학교가 있긴 한데 이렇게 메리트 있어 보이지 않는데 지하철역도 없고요. 보면 자 이게 25평 매매 호가가 한 3억 5천 정도? 3억에서 3억 5천 3억 5천? 3억 3천 정도 호가하고 실거래가가 여기도 이렇게 거래가 뭐 아까보다 많은데 지금 봐보세요. 지금 한 21년도 여름까지는 4억 5천 찍다가 지금 나온 게 2억 8천 3억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. 거래가 되고 있어요. 3억 정도. 근데 이게 더 하방으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전세가율 자체는 한 2억 3천 정도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요. 그러니까 여긴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지금 3억 5천이라고 해도 2억 3천이면 거의 60%? 전세가율 60%대인 것 같은데 이게 하방으로 더 꽂힐지는 모르죠. 그러니까 떨어지는 칼날? 요즘에 제가 주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 가격대가 제가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. 이 주식이나 부동산이 떨어지는 칼날은 잡으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추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물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안 삽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떨어졌다가 바텀업이 되는 걸 잡아야 되기 때문에 요건 아직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요즘에 주식책을 많이 보고 있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거의 뭐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거래가가 지금 한 3억 정도 되고 있는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2억 7, 8천에 받았다? 좀 애매합니다 사실은. 특별히 경매로 받아야 될 가격적 메리트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아파트도 기다려야 되고요. 그리고 위치를 잠깐 보면은 이 아파트 자체가 여기도 아까 그 아파트랑 비슷한데 이쪽도 지금 어떻게 보면 풍산 경의중앙선 바깥쪽이라서 그닥 뭐 주변에 좀 상대적으로 이 안쪽 요 안쪽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뭐 좀 외진 것 같아요. 여기 뭐 논도 있고 뭐 농촌 도시, 농촌 주거형인 것 같습니다. 뭐 장점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바깥쪽 외지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음 좋아. 중산마을 아파트 이거 뭐 엄청 작은데 이거 2.7 유찰 1.9니까 이게 한 2.3억 정도 낙찰 받은 것 같고 옛날 아파트 복도식 옛날 아파트 이거 옛날 아파트 고 이게 정식 이름이 중산 이동 코오롱 단지네요. 근데 이게 호가가 2억 3천인데 실 매매가가 쫙 올라가고 21년도 여름에는 한 2억 3억 정도 찍었는데 지금 한 2억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네. 2억. 그럼 전세가 얼마야? 이거 1억 7천이에요. 20평짜리입니다. 여기 20평이잖아요. 그 전세 수요는 이게 확실히 그 평수가 작은 거는 이제 수요는 많거든요. 그래서 전세가율이 지금 거의 한 2억짜리가 1억 7천이면은 얼마입니까? 한 10%, 90%대까지 간 거잖아요. 그래서 근데 뭐 역전세라고 할까요? 전세가보다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것도 지켜봐야 될 아파트인 것 같긴 한데 전세 수요, 실수요는 꾸준히 있기 때문에 뭐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 아파트가. 그리고 위치를 보면 여기도 바깥쪽이네. 여기는 매우 바깥쪽이네.
여기는 바깥쪽 산이에요. 저 끝에 있네, 끝에. 그 위치 자체가 그 일산의 거의 외곽인 것 같아. 외곽 산 쪽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위치가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싼 맛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싼 맛에 사람들이 들어오지만 가격대 매매가가 올라가기 좀 어렵지 않을까?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. 다음 백석동 백송마을 아파트. 이건 32평 6.7에서 유찰돼서 4.8이면은 한 5.5억 정도 보고 있고요. 옛날 아파트네. 옛날 아파트. 옛날 아파트. 그래서 지금 호가가 한 5.5억 정도 보고 있고요. 실제 매매가는 21년도에 이제 한 6억대 판매가 됐었고 그 이유는 거래가 없네요. 이런 건 제가 별로 안 좋아하고 전세 수요도 조금 애매하긴 한데 좀 있습니다. 근데 그래서 지금 2억 5천까지 있네. 왕창 빠졌네 이거. 금년 2월달에 2억 5천, 뭐 2억 6천, 2억 중반대까지 갔다가 살짝 올라오는데 이건 지켜봐야겠죠. 네, 그래서 요거는 가격을 아직 예측이 불가능합니다. 예, 이거 들쑥날쑥이기 때문에 주식도 마찬가지로 거래량, 부동산은 거래량이 받쳐줘야 어떤 그 트렌드를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매매도 거의 없고 전세 데이터도 들쑥날쑥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아파트인 것 같고요. 그래서 지금 낙찰가가 지금 한 5억, 5.5억에 받았다고 치면 이거 망한 거 아닌가요? 망했잖아요 지금. 이거 언제냐 여기. 이거 6월 21일인데? 6월 21일인데 지금 근데 지금 봐봐요.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5.5억에 받았다 치자고요. 지금 호가가 5.5억이잖아. 그 일반 매매로 사도 되거든요. 그래서 이분이 낙찰을 좀 잘못 받으신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자체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지금 뭘 사기에는 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. 지금 가격대가 어떤 상태인지 파악이 전혀 안 됩니다. 그래서 이쪽 아파트는 대기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위치를 보면 여기는 안쪽이네. 여기는 이제 경의중앙선하고 3호선 안쪽이고요. 경의중앙선 100마역하고는 뭐 멀진 않은 것 같아요. 걸어서 한 10분이면 갈 것 같은데. 그리고 마두역 쪽하고 한 20분이면 갈 것 같은데 경의중앙선 타고 마곡역에서 또 갈아타면 되기 때문에 뭐 역세권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역시 그 안쪽이 뭐가 좀 많은 것 같아요. 확실히 일산은 여기 그 지하철역 안쪽으로 둬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. 확실히 계획도시 신도시면 이 안쪽인 것 같아요. 그죠? 여기 이게 킨텍스도 있고 여기가 정발산 있고요. 다음 일산 동구 위시티 일산 자이. 이건 얼마냐? 한 30평대 후반이고 9억, 6.3억, 4.4억이니까 한 5.5억 정도 보고 있고요. 많이 떨어졌네. 새 아파트잖아요. 자, 일산 자이 한번 볼까요? 호가가 7억. 이게 몇 평이냐? 45평이네. 45평인데 7억이면 싼 것 같은데? 45평 호가가 7억이고 매매가는 이게 확실히 좀 평수가 커서 그런지 거래가가 좀 듬성듬성 8억 8천까지 올랐다가 최근에 이제 6억 초반대 6억 2천 정도? 6억 5천 6억 2, 3천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. 6억 2천 정도. 전세는 뭐 근데 싸요. 45평이 이거 뭐 한 4억 정도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지 전세가. 그래서 한 3억 5천에서 4억 사이 전세가가
형성이 되어 있고 매매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. 그래도 여기 최근에가 한 6억 천, 6억 5천인데 지금 이 사람이 한 5억 5천? 5억 5천에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. 5억 5천에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5억 5천 전세가율 한 80% 되잖아요. 그래서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. 근데 지금 거래량이 좀 적기 때문에 확실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뭐 이 5억 5천에 낙찰 받으셨다 그러면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. 위치를 보자면 일산 자이면 자이잖아요. 근데 여기 자인데 이게 뼈 끝에 있네요. 이게 고양 국제고등학교도 있긴 한데 일산 자인데 이거 보시면 여기 중간에 뭐 이렇게 공장도 있는 것 같고 뭐 논도 있고 막 도시적인 인프라라고 좀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이 단지 자체가 뚝 떨어져가지고 여기 바깥쪽은 공장 단지 같은데, 그러니까 그것도 산에 둘러싸인 것도 아니고 여기 공단 같은데. 근데 이제 이런 그 경기도 공단에 외국 사람 많이 살거든요. 그러니까 외국인들. 그러다 보니까 아마 주변에는 이제 또 외국인들이 사는 주거 지역들이 많을 것 같아요. 요런 데는 이제 다가구 주택이지 않을까 뭐 예상이 되는데, 그래서 요쪽은 좀 완전히 뚝 떨어져 있네. 그래서 어떤 요쪽 안쪽 핵심하고는 좀 많이 떨어져 있어 갖고 그래서 싼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산 동구를 좀 봤는데 제가 좀 보니까 이 일산이라는 동네가, 제가 나중에 일산 서구라든지 뭐 저기 덕양구 이쪽도 좀 할 텐데, 이 고양시 쪽에서는 그래도 일산 동구 쪽이 좀 뭐랄까 개발이 된 것 같은데, 이 일산, 그러니까 고양시 쪽에서의 신도시 쪽은 여기 3호선하고 경의중앙선 사이 요쪽이 핵심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요쪽에 뭐 킨텍스 전시장도 있고 뭐 대학병원도 있고 종합경기장도 있고 아파트 단지 있고 정발산 있고 양쪽에 다 또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 안쪽이 좀 핵심인 것 같고요. 확실히 그 바깥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바깥쪽은 이제 뭐 공장, 공단, 뭐 논, 산 다 합쳐져 있고 또 인프라 지하철하고도 좀 멀고요. 그 밑에 쪽 바깥쪽으로 한강 쪽은 저기도 보면은 이게 다 공장이잖아요. 공장하고 논 원래 있던 데겠죠.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산 신도시는 요쪽 그 지하철역 사이 쪽인 것 같고, 근데 뭐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확실히 근데 바깥쪽은 싸고요. 안쪽은 좀 비싼 것 같아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바깥쪽이 좀 불편하지만 싸다고 그러면 뭐 괜찮을 것 같긴 하고, 뭐 안쪽이 비싼 이유가 있죠 사실은. 비싼 이유가. 그래서 근데 뭐 제가 생각할 때는 확실히 분당하고 비교했을 때는 첫 번째 북쪽이 막혀있다. 그리고 동서도 막혀있다. 그리고 남쪽으로 서울을 통해서만 이제 다른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그 경기도 남부 도시와는 조금 많이 불리한 위치인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강북 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이쪽이 괜찮을 것 같고, 근데 지하철을 꼭, 근데 사실 이 안쪽이 아니라 뭐 위쪽 아래쪽에도 좀 불편하긴 하겠지만 뭐 주거 가격이 싸다 그러면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안쪽이 뭐 핵심이긴 한데 안쪽은 좀 비싼 것 같고요. 바깥쪽은 뭐 뭐 불편하긴 하겠지만 또 그만큼 싸기 때문에 나름 이쪽에 뭐 아파트 좀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, 제일 중요한 거는 전체적으로 아파트들이 아직은 가격대가
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, 전체적으로. 그래서 지금 전세 수요는 받쳐주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거래량이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, 이쪽이 서울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아직은 좀 뭐 아파트를 매매를 한다거나 이런 액션에 옮기기에는 조금 아직 이른 시기인 것 같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혹시 서울이 아니다 보니까 가격대가 많이 빠졌고 많이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상황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, 지금까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